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파트 6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파트 6는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트 6는 파트 5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뭔가 파트 7 독해랑도 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좀 섞인 유형인 거죠. 얘는 도대체 뭐 어떤 자식이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파트 5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조 따져야 되고요. 문법 따져야 되고요. 품사 따져야 되죠. 동사 능동태, 수동태 따져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어휘 문제도 나오고 있죠. 완벽하게 파트 5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유형이 따로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파트 5는 딱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반면에 파트 6는 여기에다가 뭔가가 하나 더 붙는 개념이 되는 거죠. 뭐가 붙습니까? 이런 내가 넣어야 되는 문장 앞뒤에 다른 문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이 파트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트 5와 파트 7이 합쳐진 것 같은 유형이 파트 6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밑줄 자리를 앞뒤 구조 분석을 해서 답을 집어넣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너무 이쪽에 치중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파트 6입니다. 왜? 얘는요, 앞뒤 문장, 즉 수평적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트 5에다가 더하여 수직적 개념이 더해지는 거죠. 앞뒤 내용에 맞게 문맥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정답을 넣어라,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평소에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파트 6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파트 6에서 파트 5와 차이가 나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 파트 5에서는 시제라는 것이 나올 때 시제가 과거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장 속에 뭔가 힌트가 나와요. 그죠? 내일이면 tomorrow, 어제면 yesterday. 그거 보고 yesterday면 과거, tomorrow면은 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트 6에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시제별로의 가지는 어감이라든가 이미 일어날 일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 등등에 대한 상황 판단이 들어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정한 시간적 개념의 시제 문제는 파트 6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틀리게 되느냐. 어휘라는 영역도 파트 5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요, 어휘 영역은 파트 5에서는 그 문장 안에서 꼭 말이 되는 애가 한 개만 딱 보기에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파트 6에서는 보기 속에 이 문장에 들어가서 말이 될 만한 아이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 이 문장 안에서는 말이 되지만 전체 문맥에서는 흐름을 깨트리는 아이들이 존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아이는 하나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보기에 나머지는 구조상 말이 되지만 문맥에는 말이 되는 애를 보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파트 5에서는 접속 부사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찬밥 신세를 받습니다. 문장 앞에 나오면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든가 막 버린다라든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도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파트 6는 여러 문장이 있다 보니까요, 이 연결어 중에 접속 부사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황금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물론 그 밖에 접속사들도 나오겠지만요, 이 접속 부사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또한 파트 6가 되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이런 파트 6의 문장 전체의 흐름,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 서신 양식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문서를 쓰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여러분이 파트 6를 완벽하게 푸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란 여러분, 수일치를 생각을 해야 되죠. 능동태, 수동태를 생각해야 되죠. 그 밖에 여러분 시제도 생각을 해야 되죠. 파트 6에서도 똑같이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에서는 파트 5랑 차이가 없으나 차이가 나는 게 어디라고요? 여기에 시제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파트 6 시제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냐,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냐, 현재에 진행이 되고 있거나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미래가 되느냐, 요렇게 세 가지를 딱 구분하셔서 문맥상 밑줄이 나오는 문장 외적인 부분에 있는 흐름을 보시고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을 철저하게 파악하시어 앞으로 일어난 일일까,
이미 일어난 일일까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파트 6의 문제를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트 5랑은 좀 성격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파트 6의 레슨 1번을 한번 볼까요? 과거 사실에 나오는 동사 표현이다. 과거라고 해서요, 여러분, 파트 5처럼 그럼 과거 시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요, 굉장히 표기법이 다양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단순 과거도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문맥에 따라 대과거가 등장해서 헤드 PP 완료 시제 과거 완료가 나와도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은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A, B, C, D의 동사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밑줄 뒤에는 the computer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현재 진행형인 A가 오답이 되는 이유는 수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고유명사랑 되지 않고 있죠. 얘는 버려지겠습니다. B가 과거, C가 미래, 즉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D는요, 역시 수일치가 안 되니까 버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B일까 C일까? 여기서 정답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보게 되는데, 뒤에 문장 한번 보세요. We looked into, 조사해 보았다. 이미 한 행동이죠. The computer performance를 조사했고, and searched for, 찾아보았다. Any forms of error, 에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look into가 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보면요, inspect도 조사하다 아닙니까? 역시 이미 한 행동이라서 똑같이 이미 한 행동이구나. 정답은 B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에 시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A가 현재 시제 수동태고요. B가 현재 완료 수동태, C는 미래의 수동태, D는 과거의 수동태입니다. 자, 일단 밑줄 뒤에 전치사 나와 있고 문맥상 수동태가 어울리기 때문에 수동태 중에 답이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면은 the malfunction이 주어인데요. 그 앞에 문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호텔의 어나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끝에 보면 caused errors라고 찾았습니까? caused errors. 이미 에러를 발생을 시켰어요. 이미 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은 이 malfunction, 오작동은 이미 발생이 옛날에 되었다는 걸 또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B, C 중에 답을 넣었는데 먼저 수일치 때문에 날아가는 B는 제외시켜 놓고요. A, C, D 중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 과거인 D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현재 완료와 과거라는 아이에 있어서 차이점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완료와 과거는요, 둘 다 공통점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살던 곳에 한국 사람들 말고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한국말을 좀 쓰니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좀 안 보이나 봅니다. 왜 하필 베트남 동네에서 그렇게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한번 봅시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가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언제 가봤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have you been to 장소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when, 언제 가봤니라고 한다면은 when have you been이 되겠습니까? when did you go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는요, 언제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특정 과거 시점을 지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특정한 구체적인 날짜를 말해봐. 현재 완료 시제의 단점은 특정한 시점, 과거가 나오게 되면 함께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만약 문장 속에 yesterday나 2 weeks ago라든가 last week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면 둘 다 공통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현재 완료보다는 단순 과거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거 정도는 구분을 좀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레슨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래의 표현을 나타내는 미래동사. 미래라는 아이는요, 문장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미래 시제로도 당연히 존재하겠고요. 우리 레슨 이 교재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미래 시제, will 더하기 동사원형, will be ing, 미래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냥 bing라고 적어놨는 게 있는데, bing라기보다는 걔는 mr i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r is ing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미래 시제를 적어야 되는데 왜 현재 진행형을 적었어?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심지어 단순 현재 시제 있죠? 이런 아이들도 미래를 대신해서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신혼여행을 떠날 것입니다는 얘가 들어갈까요? 얘가 들어갈까요? 얘가 들어갈까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신혼여행 갈 것 같으면 비행기 티켓 다 잡아놨겠죠? 어디서 묵을지 숙소 다 정해놨겠죠? 그래서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명확히 잡혀있는 미래가 됩니다. 명확한 미래의 사실이제죠. 현재 시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서술,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을 현재시를 쓰지 않습니까? 비록 미래의 사건이긴 하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100% 확정되어 있다면은 단순히 당연히 현재 시제도 미래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같은 어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은 이미 확정돼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래가 100% 확신 있는 미래라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면은 현재 진행형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미래 시제보다 실제로 얘네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다라고 저는 옛날에 교수님에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인지하고 계시고요. 이 밖에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오형식의 수동태라든가 이런 구조들 아시죠, 여러분? be expected to 동사 하게 되면은 동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is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더라도 예상은 현재가 되지만 이 행동을 하는 거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의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요런 표현도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예제에 to oversee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will oversee 미래 시제고요. had been overseeing 과거 완료네요. oversees D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밑줄이 있고 앞에 보면은 그 바로 왼쪽으로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effective on 7th of August라고 적혔죠. 그래서 8월 7일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effective는 언제부터라고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starting이라든가 beginning이라든가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관여하는 표현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starting, beginning 더하기 시점 부사가 뒤에 따라 나오면은 더하기 시점 부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 next Frida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ffective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파트 6에서 시제 문제는 밑줄이 나올 때 앞에 문장 한 두 줄, 뒤에 문장 한 두 줄 속에 이 시제와 엮이는 다른 시제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시제와 이 시제를 파악하고 얘를 고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형식이 있는데 파트 6가 하나의 서신이다 보니까 편지일 경우 위에 편지 쓴 날짜가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은 쓴 날짜는 7월 30일로 적혀 있어요. 7월 30일이 8월보다 미래입니까? 전입니까? 당연히 전이잖아요. 그래서 편지 쓰는 날짜는 7월 30일, 이 사건의 발생은 8월 7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얘는 미래가 등장해야 되겠죠. 미래인 will oversee가 들어가겠습니다. 미래가 있다면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래 시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 미래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현재 시제라든가 현재 진행형들을 고를 수가 있겠는데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를 고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번에 실전 문제 테스트 1번입니다. 3번의 시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봅시다. The meeting for this라는 아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discussion, 이 토론은 second floor, 2층에서 벌어지는데 A가 들어갈까 B가 들어갈까 한번 봅시다. 바로 윗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Before inspecting the connections, we will have a brief discussion 이라고 했습니다. will have a brief discussion이니까 앞으로 디스커션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밑줄 앞에 나왔던 동그라미 쳐놓은 this discussion은 앞에 나왔던 디스커션, 즉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미래인 D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절대 그 문장 안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장 안에서 시제가 결정이 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은 현재 시제라는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레슨 3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란 특정한 사실에 대한 서술, 불변의 진리라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이런 아이들을
현재 시를 쓰게 되는데 파트 6가 비즈니스 양식이다 보니까 현재 시제가 등장하는 게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비즈니스 문서상에서의 현재 시제는 계약서, 품질 보증서 등 강제성을 가진 사항이나 규정, 이런 거는요, 여러분 바뀌는 겁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안 바뀌는 거죠. 계약서에 니는 내 종이야 적어놓으면요, 나는 네 종인 겁니다. 계속 종인 거죠.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2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하는 일상적인 사람의 업무. 저는요 맨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삽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몇 시간씩 수업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몸이 힘든 것보다 목이 아파서요, 좀 힘들 때가 간간히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요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문서의 사실 상태 특징, 마찬가지예요. 문서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런 거 바뀌지가 않아요. 4번도 비슷한 이야기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죠. 확정된 미래의 사실은 현재 시를 쓸 수가 있다.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쓸 수 있지만은 곧 있을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자, 봅시다. 우리 얘는요 바로 우리 실전 문제 테스트 1으로 한번 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41번이 시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A, taught는 과거 시제, B는요 teaches 현재 시제고요. 수일치를 시키고 있네요. C의 to teach는 to 부정사, 준동사니까 한번 봅시다. D는요 will be taught는 미래 시제고 수동태죠. 일단 동사라는 애가 원래 문장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정동사라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준동사라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접속사의 개수를 파악하여 정동사가 들어가야 될까 준동사를 들어가야 될까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얘는 밑줄이 있고 앞에서부터 쭉 따져보았을 때 문장 끝까지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동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누가 정동사다? A, B, D가 정동사다. 전부 다 능동태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용상 보세요. Learn swimming for free. 공짜로 수영 배울래? 라고 광고를 때리고 있는데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인 토트가 나오진 않겠죠. 그죠? 이분께서는 스위밍의 골드메달, 금메달을 땄던 사람인데 현재 여기서 가르치는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비슷한 잡을 가진 사람인데요. 일상 반복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현재 시제인 B가 들어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파트 6에서 자주 나오는 시제 관련 동사 표현 중에는요, 남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레슨 4번에 보시면은 의무나 제한, 요구, 요청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 파트 6에서 자주 하는 요청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ask, suggest, advise라든가, 그래서 요구, 제한, 명령, 주장, 동사라든가, 혹은 2번에 나오는 것처럼 제한 요청을 if,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런 표현, if 당신이 이러이러하시다면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if절과 명령문이 나오는 구조가 된다거나 해도 이렇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얘가 요청이죠. 그죠?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must라든가 should라든가 등등의 조동사가 가지는 의미도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전부 요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이 나오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A는 현재 완료 시제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were notifying은 과거 진행형으로서 얘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C, must notify는 남에게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것은 앞으로 하게 될 뉘앙스를 좀 가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요. D는 must be notified, 얘는 수동태입니다. 능동, 수동상 밑줄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인 D는 일단 버리시면 되겠고요. A, B, C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위에 내용 보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think you won't be able to follow these changes. 만약 당신이 고민거리가 있거나 관심거리, 염려거리가 있거나 네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Human Resource Department에 before the end of next week. 다음 주 말 이전까지 해주세요. 요청의 표현이니까 능동에 C, must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실전 문제도 한번 보면은 143번 봅시다. A는 was asking, 과거에 일어난 과거 진행형, B asking은 준동사, C는 수동태, D는 현재 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는 I다. 그러면은 수일치에 안 맞는 C를 버리고 여기는 현재 동사 자리니까 준동사 B 버리고 A 아니면 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봅시다. 문맥이 얘 위에 있다 그랬어요. will be providing free express bus service. 우리는 앞으로 공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so that 목적이 나오는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리고 therefore 나왔어요. 당신은 뭐 티켓, 자, 그 둘째 줄에 보면 we will book the ticket and send the printable copy를 너네 이메일 주소로 보내줄게. 그러므로 나는 네가 give us your name 이름을 줘. 티켓 앞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금 달라고 현재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청의 표현인 ask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요런 식의 동사에 관련된 파트 6 주의하시고요. 연습 계속하시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